해가 따사롭게 비치는 오늘 오후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오후를 아주 여유롭게 보냈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주말이거든요. 이사 한번 하는 게 어찌나 이렇게 신경 써야 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릴 적에는 그저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새 집이다 좋아라 하기만 했었는데 말이죠.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루면서 참 많은 일을 새로 경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야 비로소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결혼이라는 건 제 인생에 많은 변화를 주었죠. 많은 경험도 하게 해주었고요. 오늘은 제가 겪은 그 경험 중 하나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해요.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겪게 된 그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 집은 엄마가 아들 앞길 다 막는다. 저 집은 아들내미가 엄마 때문에 피골이 상접이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그 엄마는 다름 아닌 저의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의 예비 시어머니는 사기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이지 별별 짓을 다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비 시어머니를 알게 된 기간 3개월? 3개월이면 다이어트를 5kg 정도 할 수도 있고 3개월이면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평범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중에서 저의 예비 시어머니는 그 3개월 동안 매달 한 번씩 사고를 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가 친 사고 중에 다른 몇몇 것들은 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뭐 그나마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 가지 사건, 그 사건만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예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예비 시댁에 찾아갔던 그날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좀 부끄럽기는 한데, 뭐 사랑에 나이가 있겠어? 너희 결혼식 하는데 방해 안 되게 우리는 혼인신고만 간단히 하거나 아니면 뭐 너희 시골 낼 때 같이 하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아이, 이거는 우리 생각이기는 한데, 그러면 서로 좋지 않을까 싶네. 뭐? 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희 결혼식 하고 나서 하객들 사진 찍기 전에 잠깐 하면 어떨까 해서. 결혼 허락 맡으러 가서 저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이지 저 말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른다니까요. 예비 시어머니 남자친구라고 같이 앉아있는 그 늙은 남자도 옆에서 철없는 소리나 하고 참 과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저의 예비 시어머니와 저의 예비 남편 관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의 예비 남편은 자기 엄마인 예비 시어머니를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게 하고 살았어요. 연애 시절 예비 남편이 제게 솔직하게 모든 가정사를 다 말해줬었는데 그 말을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었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너한테 이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게 당연한 것 같아서 나는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 안 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남겨주고 간 재산 10원짜리 한 장 안 남기고 다 써버리고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랬어. 그래서 나도 질릴 대로 질려서 예비 남편이 해주는 말을 듣고 있자니 이 사람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혼자서 애를 많이 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 남편 말로는 자기 엄마가 너무 철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도 자기 엄마가 이래저래 날려먹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졌다고 했죠. 사람이 그런 모습 하나 보고 정이 뚝 떨어진 것도 아닐 테고 충분한 이유와 과거의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은 저에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며 저한테 정말 계속해서 약속을 했어요. 절대로 엄마 문제로 자기랑 저랑 살아가는데 일절 힘든 일 없게 할 것이라고 말이죠. 정말 약속할 수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 잘 챙겨달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던 거라. 아버지랑 한 약속은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딱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는 거야. 용돈만 보내드리고 있어. 그 이상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너한테 약속할게.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아무리 저한테 약속을 한다고 해도 그게 지켜질지 아닐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믿음이 안 가거나 이 결혼에 대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의 예비 남편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과 사내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이 회사에 입사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자기 일에 책임감 강했고 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인턴으로 들어왔다 아쉽게 정직원 못된 사원 몇몇에게 다른 회사 면접 보는 팁 같은 것도 다 정리해서 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빠를 너무나 닮은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것이었죠. 제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일지 알면서도 말입니다. 너희 내 말 듣고 있는 거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 너희 결혼식 사진 찍을 때 그 잠깐 사이에 우리 식만 후다다다가 올리겠다 이거야. 그리고서 사진도 같이 찍으면 되는 거지 뭐. 어차피 너희 결혼식에 오는 친척이며 지인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뭐. 뭐 어떠니? 와, 그런데 이해하려고 해도 그 선을 넘더라고요. 결혼 허락받으러 가서 저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정말 상상 이상이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옆에 예비 시아버지라고 하면서 웬 중년의 남성을 옆에 앉혀들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누가 봐도 둘이 부부라고 할 만큼 살가워 보이기는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예비 남편도 그 사람을 처음 본 것 같았어요. 하기야 그럴 만도 했죠.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이였으니 말입니다. 예비 남편이 나서서 말하기 전에 제가 나서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말을 했어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입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식 틈새로 어머님 결혼식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다른 하객분들도 많이 불편해하실 거고요. 손가락질도 할걸요? 부모 결혼식도 제대로 안 챙겨드려서 자식들 결혼식에서 틈새로 하는 거냐고요. 어머님도 그렇게 보이시는 건 싫으시지 않겠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싶으시면 날을 잡아서 따로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위해서요. 제가 한 말 중에 어디 뭐 하나 틀린 말이 있나요? 솔직히 틀린 말 하나 없잖아요. 저희 결혼식 하고 나서 사진 찍기 전에 그 사이에 자기네들 식을 올리겠다. 줄에도 구해놨다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마지막 타임도 아니고 심지어 저희가 예약 가능한 예식장에서는 중간에 끼어있는 예식이라 저희가 식을 올린 다음에 다른 팀이 이어서 식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유, 지금도 저 당시에 들었던 말 생각하니 얼굴이 후끈후끈 뜨거워지네요. 그렇게 저랑 예비 남편이 나서서 칼같이 딱 자르니까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시아버지라고 앉아있는 그 두 사람 얼굴이 팍 구겨지더라고요. 아유, 뭐 하러 나가서 밥은 먹겠다고. 대충 먹자. 참네. 예식 그거 뭐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아유,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건가 봐, 자기야. 그렇게 얼굴을 팍 구기더니만 저희한테 해실해실 웃으면서 결혼식 이야기하기 전 외식하러 나가자고 하던 그 말은 어디로 가고 그냥 짜장면이나 시켜서 먹고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렇게 싫은 티 팍팍 내면서 말입니다. 중국 요리 시켜서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 먹고 그냥 일어선다고 했어요. 불편하게 먹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얼굴 붉히면서 먹다가 체할 일 있겠어요? 그냥 안 먹는 게 낫죠. 거기에 밥 먹으러 간 것도 아니었고요. 예비 남편도 그냥 일어나자는 식으로 먼저 말을 했어요. 그렇게 저랑 예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었죠. 엄마야, 깜짝아. 누구세요? 뭔데 너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동네 창피하게. 왜 그래? 뭔데 그렇게 유난이야? 저랑 예비 남편이 문을 열자마자 진짜로 저희 코앞에 웬 중년 여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핸드폰을 들고서 말이죠. 그리고는 문이 열리고 저희가 그 중년 여성과 대면하는 순간 예비 시아버지라고 앉아있던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순식간에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여보, 잠깐만. 어머머, 언니, 잠깐만, 우리 얘기 좀 들어봐. 아유, 머리 빠져, 머리. 머리?
이 망하려나. 내가 오늘 너 아주 닭털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이 작것들이 아주 살림을 차리고 앉았네. 아이구야. 그 중년의 여성은 예비 시어머니의 남자친구 핸드폰 벨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집 안으로 튀어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바로 이어서 예비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쥐어 뜯기 시작했죠. 같이 들어온 중년 여성의 언니 되는 분 역시 예비 시어머니 남자친구를 두들겨 팼고요. 저희도 난리가 났죠. 이게 갑자기 무슨 상황인가 하고 말입니다. 결국 경찰까지 오고 나서야 상황을 다 듣게 되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자기 친한 동네 언니 남편이랑 불륜을 저질렀던 거였어요. 언니, 나도 피해자예요. 나도 피해자라고. 와, 정말 세상 살다 살다. 나한테는 저 사람이 자기 이혼할 거라고 했었다고. 내가 그 말 믿고서 만난 거지. 언니는 나를 대체 뭘로 보는 거유? 언니? 언니라고도 하지마 이년아. 어디서 너같이 더러운 년이 나를 언니라고 불러. 어디서 사람을 똑같이 쓰레기로 끄집어내려. 에라이 정신 나간 여편네야. 쥐뿔 가진 거 없는 놈이 무슨 배짱으로 이혼을 해. 이혼을 하기를. 이 인간 이혼은커녕 나한테 조론당할까봐 심장 졸이면서 살았던 인간이야. 알고 보니 예비 시어머니의 남자친구였던 그 상간남 아저씨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그 나쁜 사람은 예비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곧 이혼도 할 것이고 위자료도 받을 거라고 말이죠. 위자료 받고 나면 그 돈으로 결혼식도 올리고 하자고 한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믿은 예비 시어머니도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한심해 보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한테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면서 경찰서에서 미친 사람처럼 펑펑 울기 시작했죠. 자기가 속았다고 말이에요.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상간녀 소송을 당했어요. 나 정말 억울해. 이건 아니지. 아니, 고소를 하려면 지 남편이라는 놈이나 고소를 하지. 왜 나를 고소하냐고. 나도 똑같은 피해자인데 왜 나한테 상간녀 소송이니 뭐니 그딴 걸 거냐 이거야. 억울해하면서도 결국은 법이 두려웠던 예비 시어머니는 나중 가서는 좀 봐달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 모든 상황이 제가 예비 남편과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던 그날 목격한 일들이었죠. 정말이지 엄청난 일 아닌가요? 물론 예비 시어머니가 저 안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동안 저와 예비 남편은 경찰서에서 중간에 나왔어요. 예비 남편이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딱 그어버렸거든요. 형식적인 모자 관계로 지내자는 말을 남기고서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예비 씨 댁에 결혼 허락을 받았으니 저와 예비 남편은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5월 결혼이라고 치면은 적어도 10월, 11월부터는 넉넉히 결혼 준비 기간 잡고 들어가야 하는 거 아시죠? 저와 예비 남편도 그랬어요. 살도 더 빼야 하고 식장부터 식대, 신혼여행지 등등 정말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저희 예비 남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와,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우리 회사에서 역대 기록 아니에요. 최연소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또 처음이네. 축하해요. 아유, 최연소는요 무슨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다른 팀원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셔서 제가 잘 된 거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최연소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예비 남편은 회사 최초로 전문대 출신 20대 과장이 되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예비 남편의 승진을 보면서 역시 내가 사람을 봐도 제대로 본 게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예비 남편이 과장이 되고 나니 그저 기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말해서 더 든든하기도 했어요. 이제 우리는 결혼해서 서로 돈도 더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대신 예비 남편은 자기가 승진한 사실을 예비 시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자기도 그때 봐서 알잖아. 엄마한테 괜히 이야기했다가는 우리 감당 못할 일만 생겨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티도 내지 말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혹시 나 생각해서 너무 그러는 거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해. 다른 것도 아니고 승진 소식은 좋은 소식인 거잖아. 아, 이게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야. 나 엄마한테 얘기해서 괜히 자기 피곤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 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자. 예비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괜히 칠렐레 팔렐레 사고나 치고 다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예비 시어머니한테 승진 소식을 전했다가 또 예비 시어머니가 그거 믿고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승진 소식은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서 저희는 함께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해외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신 탓에 상견례 자리를 늦게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예비 시댁에만 결혼 허락을 받고서 상견례를 진행한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니 궁금증은 잠시만 넣어두고서 기다려주세요. 금방 해결해 드릴게요. 해외를 다녀오셨다고요? 아유, 참 좋으셨겠어요. 미나가 보내드린 건가? 나도 이제 미나 시어머니 되면은 미나 덕에 해외여행도 가보고 할 수 있는 건가? 아유, 농담이야, 농담. 아무런 부담 갖지 말어. 진짜다. 절대 부담 갖지 말어. 아유, 애들이 어련히 잘 모시겠죠. 좋은 소식도 있고 한데 여태껏 키워준 부모님한테 그 정도 안 할까 봐요. 애들 둘 다 얼마나 착하고 좋아요. 잘할 겁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엄마랑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 엄마가 말 실수를 하고야 마셨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걸 저도 까먹고 있었던 터라 엄마 탓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도 정신이 없었으니 제가 깜빡한 탓인 거죠, 뭐. 아유, 그나저나 정말 축하해. 최연소로 가장 다른 거 맞지? 아유, 미리 말씀 들으셨지요. 이렇게 좋은 날 저희 바깥 양반이 못 와서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해외에서 일정이 미뤄져서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달라고 했어요. 자, 잠시만요. 최연소 가장이요? 너 가장 달았니? 네, 맞아요. 저와 예비 남편이 비밀로 하자고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했던 그 소식. 예비 남편이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엄마가 발설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날 엄마의 말실수는 순전히 제 잘못이었어요. 어쨌든 상견례 자리에서 당신 아들의 승진 소식을 듣게 된 예비 시어머니는 당혹스러움과 서운함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을 감추질 못했어요. 어머, 내가 뭐 말 실수한 거니? 사돈, 저도 이게 우연히 들은 거예요. 아유, 제가 말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승진을 한 거면 사돈이 말 실수하신 거 아니죠? 그나저나 좀 서운하다. 응? 아니, 너는 왜 그런 걸 나한테 얘기를 안 해? 내가 네 소식을 다른 사람 통해서 들어야 하는 거야? 아니, 너는 참, 아유, 과장이면은 높은 거 아니야? 그래도 다행인 게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엔 기분 나빠하다가 이내 당신 아들이 승진했다는 소식에 아이처럼 좋아하시더군요. 그렇게 해맑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죄송스럽기도 했어요. 악의 없이 저렇게 좋아라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저랑 예비 남편이 너무 안 좋게만 생각했던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역시나 자리가 점점 무르익어 갈 때부터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 등장했을 때와는 다른 태도로 저희 엄마를 바라보고 그 태도 그대로 저희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나저나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은 저희 얘기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게 정확히 어떤 말씀이실까요? 아유, 뭘 그렇게 모른 체 하세요? 다 아시면서. 아니,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가장식이나 되었는데 혼수랑 예단도 그러면 좀 달라져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아들이 가장 월급에서 그치겠어요? 이 나이에 가장이면 그 다음 승진도 식은 죽 먹기죠. 아들 잘 키운 값 주신다 생각하시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황당한 제안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떻게 들리시는지 묻기 전에 제게 제안으로 들리는지부터 여쭤보는 게 맞겠네요.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태도를 휙휙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한테 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 앞에 테이블을 탁탁 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미나 너는 젊으니까 머리가 좀 더 잘 돌아가겠네. 넌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성준이가 승진한 게 늦은 나이도 아니고 심지어 최연소잖니. 그럼 앞으로 애가 얼마나 승승장구하겠어. 네가 더 이득 보는 게 많은 결혼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랑 이야기 잘해서 혼수랑 예단 좀 더 잘 준비해봐. 요즘 센스 있는 집들은 그냥 돈으로 탁 주고서 알아서들 하라고 한다고 하던데. 당신 아들이 승진했으니 혼수랑 예단을 좀 더 풍성하게 해오라고 하는데 아유 참나. 이야기는 예비 시어머니가 했는데 얼굴이 붉어진 건 예비 시어머니를 제외한 저희 세 사람이었어요. 예비 남편과 저 그리고 저희 엄마까지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다만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천박하다고 느껴졌어요. 속물처럼 보였고요. 저희 엄마는 평소에 화도 잘 안 내시는 분이었는데 전날 저 자리에서는 정말 화가 크게 나셨었나 봐요. 냉수를 벌컥벌컥 드시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황급히 자기가 나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예단 훈수, 오히려 미나가 아무것도 안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나 덕에 제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로 귀담아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너는 뭘 그렇게 급신거려? 너 어디 뭐 선거 출마하니? 뭘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 지금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껄끄러울지는 몰라도 나중에 생각하면 이렇게 대놓고 서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야. 나중 가서 네가 혼수 얼마 해왔네, 내가 얼마 했네 하면서 감정 상하는 것보다 이게 낫다고.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창피함과 염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인 걸까요? 단 한 번도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채 저렇게 자기 입장만을 고수를 했어요. 제발 그만 좀 하라는 예비 남편의 말에도 네가 능력이 좋은 거니까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 할 말만 했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그냥 엄마가 하는 대로 가만히나 좀 있어라. 아유, 요즘 애들이 이렇게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고 그렇죠. 이런 거는 어른들끼리 알아서 해야 하는 이야기인데 말이에요. 예비 시어머니의 저 말에 저희 엄마는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른들끼리 이야기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인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저희 엄마의 칼 같은 발언에 예비 시어머니 미간에는 순식간에 주름이 팍 하고 생겨났죠. 엄마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엄마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선 사돈 뜻이 어떠신 건지 제가 잘 이해했으니 저희 애들 아빠 오는 대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네요.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저희 엄마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 버리셨어요. 저도 엄마 뒤따라 일어섰죠. 저 때가 저와 예비 남편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겪은 위기 같아요. 늘 예비 남편을 보면서 예쁘다, 바르다, 성실하다,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하셨던 저희 엄마가 제대로 화가 나셔서 나가셨으니 말이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사위 사랑은 장모인데 저희 엄마가 제대로 화가 났으니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 같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당황해서 엄마와 저를 쫓아왔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 안에서 음식 실컷 먹고 앉아 있더라고요. 밉살스럽게 쩝쩝거리면서 말입니다. 아유, 성격들하고는. 미나 너 그렇게 해봤는데 너무 실망이다. 이거 보세요, 사돈. 우리 아들 놓치면 미나랑 사돈들만 손해예요. 생각 잘해봐요. 예비 시어머니 정말 몰랐던 걸까요? 진정 손해를 보는 게 누구일지 말입니다. 혼수 예단 문제로 결혼 준비에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열이 치솟았나 봐요. 저랑 저희 부모님이 당장에 아쉬워서 그 결혼에 매달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보죠?
자기 예상과 달리 아무런 반응이 없는 저와 저희 집안의 속이 터진 건지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이 직접 저희 회사로 저를 찾아왔었어요. 시간 딱 맞춰서 점심시간에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했었어요. 아빠랑 어릴 적부터 살갑게 지내서 둘이 카페도 가고 저는 그러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 아빠랑 보내는 시간이 적어진 것도 있길래 아빠랑 식사를 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전화를 한 것이었고요. 그것도 잔뜩 성이 난 목소리로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수화기 너머로 그 소리가 새어나왔을까요? 너는 참 배짱도 좋다. 결혼 안 하면 네 손에 아니니? 네가 어디서 가장이나 되는 남자를 만나? 혼수랑 예단 그거 조금 투자하는 게 너희 부모님은 그렇게 아깝다니. 아, 네? 어머니,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이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러셨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어머님이 들으시기에는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손해를 보고 결혼이 누구 이득 본다 안 본다로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아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다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거지. 아이 그날 들고 온 너희 엄마 명품 가방만 팔아도 네 예단에 보탤 수 있겠다구먼. 아유 됐어. 다 됐고 너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저희 아빠가 옆에서 저 통화 내용 다 듣고 계신 상황이었으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아빠는 화도 정말 많이 나신 것 같았죠. 목부터 얼굴까지 순식간에 붉어지셨거든요. 저희 아빠는 당장에 그 여자 오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장소 알려줬죠. 예비 시어머니한테 말입니다.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랑 저희 아빠랑 드디어 대면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저희 아빠가 보는 앞에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싸대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아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식사를 주문해 두고서 아빠가 잠시 업무 통화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었는데 그 사이에 예비 시어머니가 나타난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기고만장한 태도로 성큼성큼 걸어와 저보고 자기 아들이랑 헤어지라며 다짜고짜 싸대기를 날렸고요. 27살에 인턴이나 하는 년이 어디서 우리 아들을 넘봐? 누가 인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뭘 어떻게 듣고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인턴이 아니라 인턴 사원들 담당하는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제대로 알고 이러셔야죠. 지금 저한테 실수하신 겁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아이고야 인턴이든 인사팀이든 네가 우리 성준이보다 높아. 네가 과장이나 될 수 있을 것 같냐고. 어디서 별것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어미나 딸년이나 머리 안 돌아가는 건 똑같네. 저 때 저 정말 열받았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른이랑 싸웠던 것 같아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싹퉁바가지 없는 행동에 눈이 돌고 말았죠. 그 상황에서 눈이 안 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내심 최고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저는 이성이 툭 끊기고 말았고 저도 모르게 엄청 크게 아빠 하고 외쳤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정말 위험한 상황일 때 그 어떠한 말보다도 아빠라고 외치면 길에 있는 모든 아빠들이 다 뒤돌아보시면서 달려온다는 그 말입니다. 그 식당에서도 그랬어요. 저의 외침에 다른 집 아빠들은 물론이고 저희 아빠도 후다닥 달려왔지요. 예비 시어머니도 눈이 돌았던 건지 저희 아빠가 오는 것도 모르고 제 뺨을 한 대 더 날렸어요. 눈 부릅뜨고 대드는 게 싹수가 없다나요? 아야야, 아이고 내 손마. 이거 안 나? 당신은 뭔데 지금 이러는 거야? 아 누가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거 묻지 마야 묻지 마. 누구긴 어디서 내 딸 얼굴에 손을 대. 이 정신 나간 여편네가. 이 여자가 네가 만나는 놈 엄마라는 여자냐? 아이고 엄마라는 여자가 이 모양이면 그 아들이란 놈도 어떨지 뻔히 알겠네. 미나 너 당장 그 자식 이리 오라고 그래. 내가 아주 똑같이 해줄 거니까. 황급히 달려온 저희 아빠는 저한테 모든 이야기를 다 듣게 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상견례장에서 했던 만행이며 전날 식당에서 아빠가 안 계신 그 잠깐 사이에 있었던 일까지 말입니다.
상견례 이후에 엄마는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 아빠가 일 때문에 정신이 없으신데 괜히 심란하게 해드리지 말자라고 하면서 상견례에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하시고 예식장 문제 때문에 잠시 결혼 준비가 딜레이 되는 거라고 핑계를 대셨거든요. 어찌되었든 화가 날 대로 난 아빠의 호출에 예비 남편은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원래는 그 주 주말에 예비 시어머니랑 다 같이 보려고 했던 건데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주말에 만나서 정확히 정리할 거면 하고 그러려고 했었거든요. 사건이 벌어진 식당이 저희 회사 근처였던 터라 예비 남편은 금방 달려왔어요. 그리고 아빠는 예비 남편을 보고 버럭 화를 내셨죠. 아니 이놈이 예비 사위였다고? 그런데도 이놈 어미라는 년이 감히 우리 딸을 때렸어. 당장 승진 취소해. 어머, 이 양반 웃겨. 당신이 뭔데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이놈 저놈 하면서 애 승진을 취소시키라 말아야. 아이고, 아주 제정신이 아닌 양반이네. 아, 나도 됐어, 나도. 내 아들 이런 미친 집안이랑 결혼 안 시켜. 아빠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거의 발작하다시피 화를 내더라고요.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그따위 소리를 하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는 자기는 뭐길래 제 뺨을 때리고 막말을 한 것인지 내로남불의 정석 아닌가요? 자기 엄마의 말도 안 되는 땡깡에 예비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혔어요. 사실은 저희 아빠가 회사 대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콧방귀도 안 뀌었어요. 오히려 예비 남편의 머리를 쥐어 박았죠. 에라이 이놈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회사 대표 딸내미가 너를 왜 만나냐? 너 가장 달았다고 해도 말이 되는 소리를 좀 착착해라 이놈아. 너 미나 제가 뭐가 좋다고 나한테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건데. 뭐? 회사 대표? 아이고,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뭐? 지나가는 개가 웃어? 그래, 지나가는 개가 웃는지 우는지 한번 봐. 보라고. 자식 앞길 막는 모자란 여편네야. 그때였어요. 저희 아빠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아빠 회사 명함을 던져버리셨죠. 그 명함에는 정확히 저희 아빠가 소유하고 계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회사의 대표란에 아빠 성함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서 아빠는 당황스러워하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차분히 또박또박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뭔데 남의 집 귀한 딸 얼굴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겁니까? 과장? 당신 아들이 과장이 되었으니까 우리 보고 혼수랑 예단 더 해오라고 했죠. 그럼 당신은 뭘 할 겁니까? 우리 딸이 대표 딸인데 뭘 얼마나 해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뭐야? 성준아, 이게 다 뭐니? 이게 뭐야? 왜 대답이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그쪽이 장사 속으로 먼저 접근하는데 나도 그럼 자식 가지고 장사 한번 해보죠 뭐. 우리 딸이랑 결혼할 거면 그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 해오세요. 안 그러면 이 결혼 못합니다. 30평이요? 아니, 강남의 아파트를 어떻게 마련을 해요? 아이고, 말이 되는 욕을 하셔야지. 이거는 너무한 거죠. 강남에 30평을? 정말 웃기지 않나요? 자기가 저한테 요구할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욕을 하더니만은 자기한테 저희 아버지가 저런 욕을 하니까 무슨 세상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표정을 짓고 난감하다는 듯 입장을 표하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불쌍한 표정을 짓고 아무리 앓는 소리를 해도 저희 아빠가 꿈쩍을 안 하시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전술을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절망을 하면서 저한테 무릎을 꿇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태도를 바꾸는 데는 아주 타고난 사람인 것 같다니까요. 예, 아유, 미나야. 내가 아까는 너무 세게 그랬지. 아니, 이제 내가 왜 너한테 손을 댔는지 나도 나를 모르겠다. 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이거 진심이야. 사돈, 제가요, 잠깐 눈이 돌았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아유, 그리고 뭐 제가 언제 애들 결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냥 애들 결혼 좀 넉넉하게 했으면 해서 혼수랑 예단 잘하면 그게 다 재산이잖아요. 안 그러니 미나야?
예비 시어머니의 저 말도 안 되는 변명에 여태껏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떨군 채 있던 예비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예비 남편이 얼굴을 드는 순간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글쎄, 예비 남편이 울고 있었거든요. 연애하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비 남편의 눈물이었기에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예비 남편은 어금니를 꽉 깨물어 가면서 울음을 참으려 했죠. 그러면서 자기 엄마를 노려보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재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모 이름으로 담보대출 받아서 이모 집 넘어가게 생겼고 엄마 이모한테 고소당하게 생겨서 지금 미나가 예단해 오는 걸로 그거 어떻게든 메꾸려고 하는 거잖아. 이모가 나한테 전화했더라. 네 엄마 빚 안 갚으면 나도 고소할 거라고. 엄마, 내가 대체 엄마한테 뭘 그렇게 잘못을 했어? 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이 나이 이때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미나 앞에서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큰 소리야? 그리고 내가 무슨 네 이모 앞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니? 네 이모 말이 믿니? 아유, 이 망할년 이거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네.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야, 네 이모가 뭐라든 뭐라고 했냐니까. 좀 그만해. 창피하기는 해. 엄마가 창피한 게 뭔지는 알긴 하는 거야? 엄마, 창피하다는 건 엄마가 아빠 출장 갔을 때 다른 아저씨들이랑 춤바람 났던 거, 나한테 걸렸던 거, 그런 걸 창피하다고 하는 거야. 알아? 좀 그만하라고. 대체 언제까지 나한테 이렇게 할 건데. 나 엄마 보자 아니야. 엄마 자식이라고. 예비 남편은 어릴 적 상처를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아줌마들한테 돈 가지고 사기치고 가정 있는 남자랑 놀아나서 수도 없이 전학을 갔던 것 등등 그 사람 정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더군요. 그래서 더더욱 모든 면에 솔직하려 했고 성실하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자기 엄마가 했던 행동을 조금도 담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그래도 돌아가신 아버지랑 약속한 게 있으니 자기 엄마 옆에서 자식 노릇을 하려 버텨온 사람한테 예비 시어머니가 저렇게 했으니 그 사람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거겠죠. 예비 시어머니가 당신 친동생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는 그걸 안 갚고 버텼던 게 같이 터지면서 예비 남편의 인내심도 끊긴 것 같았어요. 돈이라는 게 참 무섭죠. 자매 관계임에도 예비 남편의 이모가 예비 시어머니를 고소했으니까요. 하다못해 돈 안 갚으면 예비 남편도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그런데 있죠. 저렇게 모든 진실이 드러나니 예비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예단에 집착을 했는지 제가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건 예비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과장 승진했다는 소식 듣고서 엄마 빚 갚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옳았구나 했지. 그래서 미나랑 장모님한테 혼수며 예단이며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린 거 아니냐고. 그 돈 못 갚으면 이모한테 엄마가 고소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때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또 그 못된 손을 들어 올렸죠. 그리고는 예비 남편의 얼굴을 쫙 하고 갈겼어요. 당황스러웠겠죠? 자기가 속 안으로만 생각했던 걸 당신 아들이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으니 말입니다. 저는 예비 남편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고소당할까 봐서가 아니라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 봐 저한테서 예단으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게 100% 맞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거든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저희 아빠는 한참 침묵을 이어가더니만 무겁게 입을 여셨어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입니다. 아빠가 한마디 건네셨어요. 선택하라고 말이죠. 뭐를 선택하라는 건지. 여기서 각서 쓰고 약속하면 고소 안 당하게 해드릴게요. 선택하세요. 한참을 고민하던 아빠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죠. 아빠는 선택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선택을 해야 했죠. 무슨 선택이냐고요? 다시는 자기 아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고소를 면할 것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씁쓸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아빠의 제안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종이랑 펜을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돈을 좀 더 얹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더군요. 제가 이런 부탁드리는 거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저도 살 길은 마련해 둬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 나이에 고소당해서 엄한 데 들어가서 인생 낭비하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각서 쓸 테니까 저 그 빚만 좀 갚게 좀 돈 좀 더 얹어 주세요. 자식 갖고 장난하는 여자냐고 해도 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저도 살 길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참, 돈이 참 좋으신가 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다는 아드님 두고서 저한테 돈 얘기를 더 하시는 걸 보면요. 그래요, 들을게요. 그러니 아드님 앞길 좀 그만 막으셔요. 아니, 뭐 제가 돈 때문에 애를 안 보내 만에 하는 게 아니라 사돈 말씀 듣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애한테 그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요. 참, 사람이 얼마나 추접스럽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예비 시어머니의 저런 뻔뻔한 모습을 보는데 문득 예비 남편이 걱정이 되었어요. 괜찮을까 하고서 말입니다. 서둘러 옆을 보는데 예비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떠한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 사람 얼굴에서는 슬픔도 안도감도 그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아빠는 그 각서를 받아내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대출금 관련된 걸 상환해 주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 대출금 정리된 거 확인하고 예비 남편에게 그래도 용돈은 보낼 거냐고 묻더라고요. 아무 대답도 안 하는 예비 남편을 보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하여간 싹수 없는 놈. 지혜비랑 똑같지? 라고 하고는 휙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그게 예비 시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얘기한 대로 다 된 거지? 성준이 너 정말 괜찮은 거니? 네, 괜찮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한 가지 반전이 있다고나 할까요? 사실은 식당에서 벌어진 그 모든 게 탐욕스러운 예비 시어머니를 떼어내려고 예비 남편과 저희 아빠가 계획을 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비 시어머니가 당신 동생 이름으로 대출받은 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긴 하지만요. 사실 저희 아빠는 예비 남편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눈여겨보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과는 진지하게 관계가 될 것 같아 제가 진작에 엄마 아빠한테 예비 남편을 소개했었거든요. 사람은 같은 사람끼리 끌린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빠도 예비 남편처럼 자수성가로 시작해서 사업체를 일군 분이셨어요. 그래서인지 아빠는 젊을 적 당신을 닮은 예비 남편을 좋게 보셨고 저희 둘이 그대로 결혼까지 쭉 가기를 바라셨던 거죠. 너희 둘이 결혼 얘기 두고서 어찌해야 하나 할 때 말이야. 사실은 그때 내가 성준이랑 단둘이서 술을 한잔 했었거든. 미나 너한테 우리 계획대로 해보자고 하기 전에 나랑 성준이는 이미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연애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예비 남편이 저와 결혼을 망설이니 저도 내심 걱정이 많았어요. 그걸 저희 아빠도 아셨고요. 그 상황을 보시던 아빠는 왜 그러냐 하면서 예비 남편과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엄마인지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신 거였죠. 예비 남편이 돌아가신 예비 시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를 챙기는데 그게 버겁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한테 얼마나 버거운 존재였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을 짜고 이 일을 벌인 거였어요. 엄마가 예비 남편의 승진 사실을 흘린 것도 다 의도한 것이었죠. 물론 순서가 바뀌어서 실수가 있었던 건 맞았고요. 원래 아빠랑 같이 있을 때 엄마가 그 말씀을 하셨어야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는 예비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떠났고 저와 남편은 결혼식까지 잘 마쳤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결국 유일하게 하나 갖고 있던 전셋집마저 다단계에 빠져서 날려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당신 오빠네 집에 가서 얹혀 지낸다고 하더군요. 네 엄마는 걱정하지 말어. 아유 어릴 적부터 그놈의 기집애 철딱서니 없이 돈이란 돈은 다 털어서 쓰던 기집애요. 막내로 자란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철이 없는지 모르겠다. 에휴, 너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잘 살아. 네 인생을 즐기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 시어머니는 시 외삼촌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 외삼촌이 전화 주셔서 네 엄마한테 오는 연락 받지 말고 너 잘 사는 것만 생각하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시어머니 형제들 중에서 시어머니만 이상하지 다른 분들은 그래도 좋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 원래 어디든 모난 돌 하나씩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른들의 말씀대로 저희 부부는 저희 인생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결혼을 하면서 인생의 이막이 열린 것이니 새롭게 시작될 저희 인생 잘 읽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길고 험난했던 결혼 과정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며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시간을 내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